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CBS 아나운서 정정섭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지만 또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클릭해 주시고요. 그래야 이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더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셔서 보이시죠 여러분?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자, 5번째 시간을 앞두고 오늘 정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다는 의미로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조! 어디 갔어? 노컷 인사이더!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박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갑자기 그 한세민 감독이 출연했네요. 목소리가. 저희 박유준 기자가 세월호 지금 5주기 주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팽목항에 취재차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시영 기자와 또 외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고, 팽목항에 내려가 있다니까 또 5년 전 그날이 생각이 나네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도 이제 점심에 12시 때 이제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이 찬양은 어떤 곡을 들어야 될지 가슴 한켠이 참 먹먹해집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또 이야기하니까 그때 또 5년 전에 뭘 했는지 무능한 박근혜 정부 생각이 나니까 진짜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오릅니다. 조금 솔직히. 진정하시고요. 방송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사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또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대응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와중에 또 정치권에서 또 일도 있었고. 그렇죠. 일단 들어가시죠. 일단 오늘 그나저나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지난해 말 광주 전남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죠. 윤장현 시장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되고 결국엔 재판까지 가게 된 윤장현 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이 사건 보고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렇죠. 그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솔직히 농담 같은. 그렇죠. 근데 결국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밝혀지면서 정말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린 그 사건이죠. 현재 이제 윤 전 시장이 1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정조박에서는 그 재판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들,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희대의 사기꾼, 권양숙 여사 사칭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사람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실제 재판 현장에 다녀오셨죠? 네, 일단 현재 결심 공판까지 진행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물어봐요. 결심 공판은 마지막 공판인가요? 최종 이루어지는 공판? 이제 마지막에 선고를 하는 거. 판사가 선고를 하는 게 선고 공판. 검사가 구형을 하고 피고인들이 이제 최후 진술하는 게 결심 공판. 이렇게 보면 결심 공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조박은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좀 쉽게 다루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 결심 공판에 대한 이야기, 법조 전문 기자니까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문 아니고 법조 출입 기자입니다. 법조 출입 기자. 그래도 법대 나오셨잖아요. 공부 좀 하셨나봐요. 법대에 나왔으면 사실 와서 판사 되셨어야지. 넘어가겠습니다. 아픈 곳 건드려서 사실 준비했던 걸로 아는데. 어차피 이건 잘릴 것 같으니까. 안 잘려요. 이건 편집점이 있으니까. 편집해주지 마시고요. 자, 얼마 전 그러니까 뉴스를 좀 보니까 이 검찰이 조시영 기자 썼잖아요. 징역형을 구형한 것 같은데. 이제 뉴스 좀 보시긴 하신가요? 그럼요. 지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4월 10일이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구형했고요. 사기범 그 김모여인 그분은 공직선거법 사기 해가지고 징역 6년, 또 이제 추징금 4억 5천, 윤장현 시장한테 사기친 금액,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두 합 이제 징역 8년을 받은 거죠. 개인적으로 뭐 사기친 사람이 그 징역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윤 전 시장은 집유도 아니고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됐나요? 아직 검찰이 구형한 거니까. 구형이죠, 참. 아직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안 났으니까.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기 미수도 있었습니까? 이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이제 사기에 성공한 이후에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도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죠. 윤 전 시장 정도도 내가 했는데 뭐 못하겠어? 자기 말로는 윤 전 시장에게 빚진 돈을 갚기 위해서 사기치려고 돌려막기 한 거네요. 그렇죠.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참 갑자기 그 다른 정치인들이
누군지 궁금한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궁금한 거 그분들이 이제 언급 자체를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예. 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만 할게요. 살짝. 그 형님 주말에 자주 가는 그 정원이 좀 좋은 정원이 곳이죠. 좋은 거. 우리 지금 제가 그쪽 시장님. 제가 주말 정원 보고라서. 네. 야, 그거. 또 천사. 예, 천사계의 섬. 천사계의 섬. 그러니까 분수.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주말 보고인데 제가 순천 살거든요. 거기 같아, 거기. 순천이나 천사면 천사의 섬 이제 시나? 그분들은 이제 엄연히 피해자시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언급되는 게 뭐.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진실을 파헤치게끔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예, 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안 좋은 그분들에게도, 일이니까 또 어떻게 사기를 보면. 좀 치려고 했다. 네. 예. 나머지 두 분은 이제 광주 한 사립학교 예. 이제 대표님 계시고 한 분은 전직 국회의원이고 최근에 이제 뭐 수영선수권 준비하느라 한창 활동하시는 분이고. 예. 근데 결국 이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죠. 잡았으니까요. 예. 잘 하신 거죠. 야, 이분은 참 배가 크신가 봐요. 뭐 속도 좀 되게 넓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이런 분들 뭐 이름만 들어도 다 할 분들한테 사기를 이렇게 쉽게 치는 거 보면 이 보이스피싱에서 이 사람 물어가다가 딱 하면은 아주 잘할 것 같다라는. 예. 그런데 막상 재판을 지켜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하시죠. 예. 일단 검찰 구형 그렇게 나왔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근데 기자가 이런 부분 예상하는 거는 이제 좀 실례이긴 한데 유튜브 방송이니까 살짝 언급한다면 그 김모 여인의 경우 1인 다역을 하며 윤 시장을 속였고 그로 인해 사기친 금액만 4억 5천. 상당합니다. 정말. 금액이 엄청 크죠. 예. 게다가 과거 또 전과가 있어요. 사기 전과도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법조계 예상이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근데 윤전도 뭐 6년이나 했으니까요. 도합 이제 8년 구형했는데 한 4, 5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윤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사기범의 아들 취업에 관여한 경우는 본인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아마 결국에는 뭐 당연히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선거법 위반이죠. 본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나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근데 그 여자 권양숙 여사님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존경했던 속았습니다. 평소에 좀 아픔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뭐 노 대통령에게 미안함도 있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미처 다 확인 관계도 못하고 속았다 뭐 이런 식이니까 결국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나 이거를 이제 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럼 윤 전 시장 1심 어떻게 예상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심 같은 경우 이번 1심은 그 자식 채용에 관여한 부분은 이번 1심에는 빠져 있어요. 따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선거법 위반 경우만 먼저 하고 1심에서 나중에 이제 아마 추후에 이제 재판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면 뭐 만약에 윤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같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진짜 징역형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나저나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리고 윤 전 시장 결국 속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얻어냈던 이 김모 여인 그 머리는 아주 비상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저 또한 당연히. 재판 현장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그 김모 여인 어떤 사람일까? 명분이 다 중요하잖아요. 직접 보고 판단하면 아무래도 취재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보면 그렇게 뭐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아닌 느낌이 있어. 일단 사기니까. 네, 사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김 씨가 재판에서 많이 울었다라고 그게 이제 뒷이야기로 저도 나와서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이것도 뭐 사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재판에서 김 씨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윤 전 시장 이야기만 조금 나오면 울고 그래가지고 미안해서? 이게 정말 악어의 눈물인지 사기꾼으로서 악어는 시원해서 울고 막 이러니까 그것까지 악어가 뭐 잡아먹을 때 미안해서 운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악어의 눈물 그렇잖아요. 뭔데요? 아마 우리 감독님이 자막으로 써주실 거예요. 찾아보세요. 악어 영상도 나올 거고.
조 기자가 봤을 때 그럼 그 눈물의 진심이 뭘까요? 그렇게 윤 전 시장 얘기 나오면 울었다는데 정말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처음에 재판 들어가서 네. 우거 봤을 때 연기 잘하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윤 전 시장에 대한 마음은 좀 미안한 마음은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시민운동계 대부이자 전직 광주시장을 전국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저는 윤 전 시장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고 항상 그 비행기에서도 네. 이렇게 좋은 선행도 많이 의료봉사 많이 하시고 의료봉사 많이 나가시고 응급처치 또 해가지고 전 광주시장 이렇게 좋은 보도도 많이 되고 거기서 뭐 사기꾼도 인간이니까 뭐 눈물 흘리며 반성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김 씨는 그 이제 결심 공판에서 최후 예. 진술 시간에도 대부분 윤 전 시장에게 사죄하는데 할애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윤 전 시장에게 아직까지 사죄의 말 한마디 못했다. 마지막 말은 사죄를 하고 싶다. 이러고 울었어요. 근데 사기칠 때는 언제고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좀 감형받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닐까? 진심으로 근데 그랬을까요? 그 눈물을 넣고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이제 엇갈린 거죠. 네. 정말 악어의 눈물인가, 참여의 눈물인가. 아무튼 그 조 기자는 좀 참회의 눈물로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 한번 나중에 좀 더 지켜볼 일일 것 같고요. 뭐 이유가 또 있습니까?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사기꾼 김 여사죠. 이분의 가족과 윤장현 시장이 한때 시민운동을 함께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인연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기꾼 김 씨가 윤 시장한테 접근할 자체에 윤 시장이 어떤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알기에 범행 상대로 선택했다 이거죠. 윤 시장이 그러니까 심성이 좀 여리고 예, 그렇죠. 예. 생각보다 잘 속아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덜컥 줘버리니까 어라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가족과 함께 시민운동까지 하신 분인데 예. 나 때문에 이 지경까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면 본인 가족들도 감정이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시민운동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누구랑 어떤 사이였습니까? 이게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라 아, 개인정보를 너무 말씀드리면 또 저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좀 그런 거 좀 무서워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워해도 가족 정도? 팔 건 다 팝니다. 가족이면 뻔히 뭐 아버지나 어머니 다 왜 나이대가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시장이 희대의 사기범 김 씨를 도리어 위로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저 같으면 솔직히 때려 뭐 해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너 때문에 그랬는데. 때리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윤 전 씨가 사람이 좋아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 뭐 여튼 예, 그래요. 이게 윤 전 시장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 제일 네. 마지막에 한 말이 네. 김 씨도 가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구속돼 네. 있으니까 이제 자녀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 전 시장 심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었을까. 뭐 끝나고 따뜻하게 안아줬다는 뭐 그런 근데 얘기도 보통 사람이면은 못하죠. 네. 그렇게 못하죠. 안아주고 나중에 저는 그렇게 그 검사들하고도 생각을 해요. 악수까지 윤 전 했다니까. 시장 그래요? 네. 윤 전 그건 시장이 그건 좀 오버인 것 자기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아줬을 것 아니, 같진 않고 예. 윤 전 시장은 원래 본인 심성이 조금 아니 너무 좋아하고만. 좋아해요.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윤 전 시장이 좀 마음이 따뜻하긴 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시민운동가 윤장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정치인 게 윤장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제 끝나서 하는 말이지만 광주 시장 안 하고 시민운동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 같은 그런 행적 따라서 좀 귀한 사역을 펼쳤으면 시민운동 저도 윤 시장이 예. 김 씨 안아주고 이렇게 등 두드려줬을 때 솔직히 약간 눈물 나오더라고. 근데 옆에 기자들 너무 많아서 가지고 따뜻해. 역시 배 나온 사람들은 항상 따뜻한가 봐. 따뜻한 마음에 우리 조 기자. 지난번에 예. 뚱땡이라고 하시더만. 저 언제요? 봐봤어. 근데 이 사건 안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사기꾼 김 씨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좀 특이한 상황도 있었다고요. 김 씨가 이제 사기로 총 얻은 금액이 4억 5천 원이잖아요. 네. 이제 뭐 일부는 빚 갚았다 그러고 네. 일부는 뭐 자식들한테 줬다 그러고 근데 한 2억인가 남아. 예. 근데 본인이 또 사기당했다 그래. 누구한테. 그 돈의 행방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이제 그 뭐 사기 당했대요? 일단 그 돈의 행방 자체가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예. 본인은 그 돈 2억 원을 투자 사기 당했다. 그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은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도 사기치는 것 근데 같은 문제는 느낌이 있어요. 증인신문에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면 위증. 네, 위증죄로 처벌받죠. 예. 본인도 좀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검찰은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 조사가 사실상 안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직접 조사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 근데 뭐 추후에 뭐 재판도 여러 가지가 남아있고 하니까요. 예. 네. 현재까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김 씨의 주장일 뿐이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거짓말로 판명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와, 예. 또 정리도 잘하시네요. 써주셨잖아요. 정조박 메인. 자, 이번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게 김 씨가 권양숙 여사 사칭을 좀 했잖아요. 정말 비슷해서 외모나 목소리나 뭐 이런 부분 다 윤 전 시장이 속았나 이건데 조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셨습니까? 일단 그 사기범 김 씨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건 단 한 번이에요. 아, 근데 그 한 번에 윤 전 시장 당했다 보이스피싱 낚이듯이? 이후에 이제 1인 다역으로 하면서 예. 아,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이제 뭐 밑에 사람 수행원 뭐 이렇게 여러 번 통화하거나 그랬으면 아마 들켰겠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이제 권양숙으로는 문자를 주고받고 예. 그 자기 혼외자 그 뭐지 자기 아들들을 예. 그 노무현 대통령 혼외자라고 속였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혼외자를 자기는 이제 보모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좀 통화가 많이 됐다면 아마 알아차렸을 건데 그 과정이 짧았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차렸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양숙 여사라고 전화 통화를 뭐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탄로가 날 것 같으니까 예, 이런 그렇죠. 다역을 좀 하면서 권양숙 여사의 성대모사를 한 거는 단 한 차례라서 이 윤장현 시장이 좀 속았을 수 있다. 예. 근데 이번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좀 재미난 부분도 나와요. 예. 가짜 권양숙에게 윤장현 시장이 한참 속고 있을 때 윤 시장이 봉화마을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윤 전 시장이 먼발치에서 권 여사를 바라봐요. 예. 권 여사한테 윤 전 시장이 눈으로 눈 인사를 하겠죠. 예. 권 여사도 인사를 받아주고 화답을 했겠죠. 예. 나중에 보니까 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속아버린 거예요.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착각하고. 예. 근데 권양숙 뭐 무슨 말을 했나요? 권 여사한테 진짜? 이야기는 한 건 아니고 예. 눈으로 인사를 주고받다 보니까 본인은 감정이입이 돼버린 거죠. 그 권양숙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보면 윤 전 시장이 실제 권 여사의 눈인사 때문에 오해하고 그러니까 눈 인사가 그때 뭐 고맙다 뭐 나랑 이런 고맙다 거에 그렇게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물어보고 그랬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탈로 나버리는 거죠. 이 사건이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윤 전 시장이 이제 잡아서 뭐 족치든지 어찌든지.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더더욱 이제 권양숙 여사 사칭보다는 그 혼외자 보모로서 사기를 많이 친 거죠. 이 여성이. 참 그때 그랬다라면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지역의 인물 아닙니까 윤 전 시장이. 이제 마칠 시간 된 것 같은데 선고는 언젠가요? 이제 선고 공판은 5월 10일 다음 달이죠. 다음 달 5월 1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많은 조롱을 당해서 뭐 광주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광주 그래도 그 시의 역사를 또 써가신 분이기 때문에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밝혀도 되죠 이런 거는. 만감이 좀 교차하는 사건이긴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좋아한다는데. 윤 전 시장 뭐 시민운동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좀 많이 베풀어온 삶을 살았잖아요.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삶을 산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게 뭐 조만간 좀 잘 밝혀져서 아무튼 뭐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좋은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재선을 앞두고 있는 시장으로서 정치적 욕망이 원인이라는 이들도 있고 아무튼 재판부의 판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였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또 시원하게 하시고 그러기 전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이 노컷 인사이드를 살리는 길은 꼭 해주시는 겁니다.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정조박 노컷 인사이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